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좋고 막 낙엽이 물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도 옷도 약간 그 나무 기둥 같은 색깔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약간 단풍 같은 립을 발라봤어요. 지방시 인텐스 실크 210방 이거 너무 예뻐요.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기 시작하면 매트를 쓰셨던 분들도 피부 메이크업에서 촉촉 제품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뭔가 가을에 되면은 파운데이션이 더 땡기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을 겨울 촉촉 파운데이션 뉴트로 픽 5개 비교 리뷰 출발! 빵! 많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 있겠으나 제가 꼽은 파운데이션 5가지는요. 첫 번째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리뉴얼된 지 얼마 안 됐죠. 두 번째 아르마니 디자이너 리프트, 세 번째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 네 번째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 다섯 번째 맥 세럼 파운데이션. 내가 생각하는 그 파운데이션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샤넬의 뭐 수블리마지 레베주 파운데이션 이런 것도 있겠고, 아르마니에서는 레스틱 싱크 파운데이션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랑콤의 신상 땡이돌 그 촉촉한 머시기가 또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 5가지 제품이 촉촉 제품이다 하면은 떠오르는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격 리뷰. 파운데이션은 30ml의 국룰이 있습니다. 이 30ml를 넘어가는 것도 이거보다 적은 양도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로 순서를 매겨보니 가장 저렴한 제품은 맥세럼 파운데이션 72,000원,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 89,000원, 세 번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 95,000원, 네 번째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10만원. 퓨처리스트가 딱 10만원이더라고요. 공홈을 보니까 약간 제품 증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퓨처리스트가 생각보다 비싼데? 싶더라고요. 뭔가 이전에는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리뉴얼이 되면서 1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나 싶기도 하고요. 가장 비싼 제품은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가격은 102,000원. 가격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맥이 진짜 다양성을 엄청 추구하잖아요. 제품 퀄리티도 괜찮고. 근데 72,000원이다. 와, 이거 사볼만한데?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광고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만 뭔가 또 쿠폰 쓰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되게 괜찮은 가격대에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맥 세럼 파운데이션 진짜 매력적이다. 물론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 제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보긴 해야겠지만요. 그 다음에 또 주목해볼 만한 파운데이션. 와,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 뭔가 디올은 샤넬과 비교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가격이 괜찮단 말이죠. 89,000원이면 디올 파운데이션 또 사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가격 비교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파운데이션이 끌리는지 또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색상 비교. 또 이게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도 집집마다 색상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나도 잘 쓰고 싶은데 색상이 맞지 않아가지고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피부에 맞는 색상들로 이 5가지 파운데이션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노란데? 이거 너무 핑크한데? 잿빛이 많은데? 이런 색상은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거 너무 셀몬빛 아니야? 주황빛 아니야? 하는 색상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노랗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잿빛이 들어갔다고 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나한테 맞는 색상이 있는 건데 지금 5가지 색상 중에서 그래도 핑크한 느낌이 좀 들어가 있다 하는 거는 퓨처리스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퓨처리스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에스티로더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도 동양의 피부에는 핑크한 느낌이 살짝 들어갔을 때 적절하게 화사하게 톤업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에스티로더가 참 잘 뽑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은 역시 상아빛의 대명사답게 되게 상아상아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고, 묘하게 디올 글로우 뭐야 얘? 좀 예쁜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디올 글로우가 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내 피부와 확실하게 다르게 바꿔주는 그런 느낌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 얼굴을 어딘가 모르게 화사하게 올려주는 그 투명한 그 글로시한 느낌을 착한 기가 막히게 잘 냅니다. 그리고 맥 세럼 파운데이션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원래 맥 파운데이션 하면은 옐로우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럼 파운데이션이 나오면서 확실히 그 노란기보다는 예쁜 듯한 톤을 올려주는 그런 상아빛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가지로 픽한 파운데이션의 색상들은 그렇게 호불호가 갈릴 포인트는 없지 않나. 매트한 파운데이션은 내 피부색을 확실하게 바꿔주는 커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쌓으려면 쌓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내 피부가 비치는 투명감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피부톤하고 파운데이션의 피부톤이 적절하게 섞이기 때문에 지금 이 5가지 제품은 색상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웬만큼은 잘 맞을 수 있다. 그러나 또 색상이 민감하신 분들은 좀 다르긴 하겠죠. 세 번째, 이번엔 제형 보겠습니다.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니만큼 전체적으로 제형이 유연합니다. 유연함이 무슨 뜻인가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유연하지 않은 대표적인 파운데이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 있죠. 바르고 나면은 빠르게 픽스돼서 블렌딩을 하려고 해도 잘 펼쳐지지 않는 그런 제품은 좀 유연하지 않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제형이 잘 움직이는 애들을 유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제형이 유연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WR 같은 경우에는 빨리 픽스가 되기 때문에 손짓을 좀 빠르게 해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굳어버려서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결자국도 잘 나고. 그런데 유연하기 때문에 좀 실수가 일어나도 펼쳐주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두들겨주면 블렌딩이 잘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메이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쓸 수 있겠죠? 물론 또 제가 리뷰를 준비를 하고 보니까 유연하면서도 그게 뭔가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 뭉치려고 하는 그런 제품도 있긴 했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촉촉한 제형들은요, 물먹인 스펀지하고 사용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묽은 제형인데 거기다가 물먹인 스펀지까지 갖다 대게 되면은 더 묽어지게 되고요. 안 그래도 세럼이나 오일이나 이런 함량이 좀 많은 파운데이션인데 거기에 또 물먹인 스펀지가 갖다 대게 되면은 끈적끈적 찰박찰박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밀가루 위에 물과 기름이 이렇게 섞인 듯한 그걸 떡이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커버력도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스펀지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아무리 써봐도 에스쁘아의 그 주황색 스펀지 있죠? 푸뚜루마뚜루 사용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푹 빠진 스펀지 하이드로 스펀지입니다. 클리오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구매해본 바로는 더분샵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해도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다이소 스펀지는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계속 써본 바로는 다이소 스펀지보다는 돈 조금 더 투자해서 에스쁘아의 스펀지가 좀 더 뭉치는 게 덜하지 않나,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형들은요, 납작 브러쉬를 사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납작 브러쉬 초보이신 분들도 이렇게 유연하고 세럼이나 뭔가 오일리한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제형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납작 브러쉬 사용하는 스킬이 늘 겁니다. 전체적인 제형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제품마다 특징적으로 제형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에스트로더의 퓨처리스트는 리뉴얼이 되면서 이전의 그 투명감, 되게 미끄러지듯이 발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실키함과 커버력을 조금 더 올려서 페라 실키스테이 파운데이션보다 더 얇은 느낌으로 피부 위에 착 달라붙는 그런 밀착력을 보여주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용했을 때 스파츌라로 살짝 펴주고 하이드로 스펀지로 싹싹싹 두들겨주면 밀착이 그렇게 잘 되고 잡모공 사이사이에도 되게 잘 메꿔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실키 하고 커버력이 있기 때문에 촉촉한 느낌이 오래도록 완전 유지되는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막 땡기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영양감이 되게 많다 할 만한 파운데이션은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하고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제형이 조금 다른 게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은 이름 그대로 세럼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면서 어딘가 모르게 오일이 한두 방울 들어간 듯한 그런 제형입니다. 디자이너 리프트는 오일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크림이 들어간 듯한 그런 영양감이 있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밀착력이 조금 아쉬웠던 그 제품, 저는 바비 세럼 파운데이션이더라고요. 그 오일리함 때문인지 피부가 제가 좀 요철도 많고 울퉁불퉁한 부분도 많아서 그런지 터치를 조금만 많이 하면 금방 오버터치가 돼서 그 질감들이 살짝 뭉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바비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을 잘 쓰시려면 피부가 조금 매끈하신 분들이 너무 예쁘게 쓰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고, 아 뭐야 피부 예쁜 사람들이 예쁘게 쓸 수 있는 건 뭐 다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그 피부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오일광이 나는 제품들을 쓰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고요. 너무 작은 스펀지와 바비 세럼 파운데이션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터치를 하게 됐을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사이즈가 조금 큰 스펀지, 그래서 저는 에스쁘아의 스펀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근데 디자이너 리프트는 두드린다고 해서 그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제형은 아니거든요. 영양감 있는 제형 중에서는 저는 디자이너 리프트를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오일기를 좀 뺐으면서 물 같은 가벼운 느낌이 들어간 파운데이션이 맥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촉촉함은 있으면서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광채가 꽤나 도는 파운데이션이긴 해요. 나는 얼굴에 광채 도는 거 정말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드리긴 어렵겠지만 얇으면서도 물 같으면서도 자연스러운데 풀매도 가능할 정도로 커버가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맥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리고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유리광같이 막 반짝이면서 내 얼굴을 화사하게 올려주는 그 느낌이, 화이트 셔츠를 입었을 때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고 싶을 때 쓰고 싶은 파운데이션이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물론 얘가 너무 투명한 느낌이기 때문에 컨실러를 탁 갖다 대면 컨실러의 색깔이 살짝 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자체가 얼마나 맑다는 거예요. 이게 색상이 밝은 거하고 제형 자체가 맑음을 주는 거하고는 미세한 차이인데 그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내 피부 컨디션이 조금 좋은 날 디올 글로우 써주잖아요. 아 진짜 표현력 미쳐버려요. 뭐예요? 그럼 여드름 있는 사람 쓰지 말라는 거야? 아 또 그건 아니지만 그 어떤 표현을 좀 하자 보니 제가 또 제형 얘기를 하면 너무 깊이
깊게 들어가요. 여기서 제형 얘기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버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형 내용과 좀 연결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커버력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에 돈 투자하면서 커버력이 너무 낮다 싶으면은 돈값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커버력이 좀 높다 싶으면은 돈값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거기에서 무너짐이 더러우면 다시 돈값을 못하는 것 같은 이런 굴레 속에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커버력. 전체적으로 다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커버력이 높은 제품만 좋은 건 아닙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커버력이 좀 낮다는 거지, 제가 매트 파운데이션 더블웨어를 10 중에 10의 커버력을 본다고 하면 이 제품들은 전체적으로 평균 10 중에 7 정도의 커버력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커버력의 순서를 매겨보았습니다. 커버력이 가장 높은 제품 에스티로더의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그 다음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 세 번째 커버력은 바비 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 그리고 맥 세럼 파운데이션. 이 두 가지 제품이 비슷한 커버력으로 세 번째.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커버력이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디올의 글로우 파운데이션입니다. 물론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도 쌓으면 쌓는 만큼 꽤나 많이 쌓여요.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나열을 해볼 수 있고요. 사실 디자이너 리프트, 바비 세럼, 맥 세럼, 디올 글로우 커버력 차이가 조금 나는데 퓨처리스트는 확실히 커버력이 높기는 합니다.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확연하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예요. 말 나온 김에 촉촉함의 정도는 어떻게 순서를 매길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가장 촉촉함의 유지력이 강한 파운데이션은 디자이너 리프트, 그리고 맥 세럼 파운데이션입니다. 디자이너 리프트는 영양감이 있고 맥 세럼 파운데이션은 약간 물과 살짝의 오일 이런 느낌으로 둘의 제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촉촉함의 지속력은 둘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올 글로우, 바비 세럼 파운데이션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촉촉함의 유지력으로 봤을 때는 퓨처리스트는 조금 짧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다 보면 저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추천하면 좋은지 유튜브에 추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론이 좀 이상해지긴 하는데, 바비 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 가실 거면 최근에 그 단지 파데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걸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솔직하게 할게요. 이걸 5개를 좀 찾아보고 하면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바비 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을 다시 오랜만에 한번 발라보는데 이거 조금 왜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영상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머지 4개 파운데이션은요, 나 정말 촉촉 파운데이션 좋아한다, 파운데이션 이것저것 경험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번갈아 가면서 돈 투자하시면서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4개를 사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에 디올 썼으면 다음에는 디자이너 리프트 써보고 그 다음에는 맥세럼 써보고 이런 식으로 돌려가서 써도 큰 무리는 없다.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되면은 가격이 가장 괜찮은 맥세럼 파운데이션이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에 커버력이 정말 중요하신 분들은 퓨처리스트 선택하면 되시겠습니다. 영양감 있는 진짜 촉촉한 느낌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서도 커버력을 좀 더 확실하게 챙겼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디자이너 리프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영양감이 있는 걸 바르자니 뭔가 크림이 한 겹 덮어져 있는 것 같아서 요거보다는 가벼웠으면 좋겠어, 좀 가벼운 촉촉 파운데이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맥 세럼 파운데이션 추천드립니다. 근데 나는 커버력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고 기미잡티 같은 거 쿠션으로 좀 가릴래, 근데 극강의 투명함을 느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디올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이 5가지 제품이 풀로 다 발린 얼굴 화면에 지금 한꺼번에 확 띄워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운데이션마다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뭐 잘 쓰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이거를 너무 이 파운데이션을 오래오래 즐기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 아니라 번갈아 가면서 쓰거든요. 물론 바비 브라운의 세럼 파운데이션까지는 제가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진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요새 진짜 맥 세럼 파운데이션 너무 잘 써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오늘은 커버력을 더 더해주고 싶어 하면 퓨처리스트를 써요. 그러니까 파데 쓰는 날의 비중으로 보면 맥 세럼 파운데이션 70%, 퓨처리스트 30%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1등이라니요. 요즘 1등. 계속 1등 아니고요. 요즘 1등. 퓨처리스트. 맥세럼 파데를 70%를 쓰지만 아니 또 그 쿠션을 되게 잘 쓰다가 맨날 쓰다가 이제 퓨처리스트가 눈에 들어오니까 썼는데 뭐야 좋은데 싶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또 막 이렇게 갈 때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화장품 시장이 망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파운데이션 있는데 또 사고 쿠션 있는데 또 사고 하나 다 쓰면 인생 파데 찾았다고 하고 다른 파데 찾아 떠나고 그게 화장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추워지는 날씨를 대비해서 촉촉 파운데이션을 대명사로 할 수 있는 5가지 제품을 비교 리뷰해보았습니다. 화장품 시장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니즈도 더 디테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 메이크업 할 때도 그 자잘한 스트레스가 좀 더 세분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피부 메이크업 할 때 막 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진 말자고요. 그냥 이 정도 제품들 돌려가면서 쓰면 다 괜찮아요. 좀 흐리는 하면서 그러자고요. 비교 리뷰 열심히 해놓고 왜 이렇게 결론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이크업 하다가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항상 저는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겁게 메이크업 하자. 우리 좋자고 메이크업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